과부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요새 새삼 느낀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 죽고 혼자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다. 남편은 왜 이렇게 일찍 가버리고 나 혼자만 남겨두고 떠나버린 건지. 난 이제 졸지의 미망인이 되었고 과부가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했다. 남편이 바보처럼 보험 하나 제대로 들어놓은 게 없어서 남편이 죽어도 나한테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며 고작 몇 푼의 연금 정도만 나오는 게 다였다. 자식들은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이고 이 모든 걸 나 혼자 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맛 같았다. 먹고는 살아야겠고 해서 우연히 생활광고지에 나와 있는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봤는데 나이가 많다고 안 된다고 그러고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집과 거리가 멀어서 어렵고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또 어렵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인터넷을 뒤적뒤적이는데 인터넷 박스 광고에 과부 구하 아르바이트라고 적혀 있는 것이다. 난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감고 다시 쳐다보니 역시나 과부 구하 아르바이트라고 적혀 있는 것이었다. 호기심에 클릭해봤더니 50대부터 60대 사이에 과부를 구한다는 글이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고 그 아래 연락처가 하나 남겨져 있었는데 거기로 전화를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연락처 아래의 숫자를 보고 난 기겁을 하고 말았다. 무료 보수가 한 달에 1억을 준다는 글이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한 달에 1억이나 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것저것 따져봐도 딱 나한테 맞는 옷 같았다. 우선 내 나이 51살이고 그리고 얼마 전 남편도 죽고 없는 혼자 된 과부이니 이건 완전히 대놓고 나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더 이상 생각할 틈도 없이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내 나이 또래의 여자가 전화를 받는 것이다. 난 광고 보고 연락드렸다고 하니까 전화기 너머로 그 여자는 내게 대뜸 과부냐고 물어봤고 맞다고 하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해서 내 나이를 말하니 우선 오셔서 면접을 보라고 한다. 그래서 전화기 속 그 여자에게 면접이라면 어떤 면접을 보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무뚝뚝하게 과부 면접이란다. 과부 면접이라니. 별놈의 면접이 다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난 돈이 필요했고 남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엄마였다. 그래서 난 알았다고 했으며 과부 면접을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거 사기 아닌가 생각했다. 그리고 장난 아닌가도 생각했는데 사기든 장난이든 일단 1억을 준다는 데 가서 면접은 보고 싶었다. 후회를 하더라도 면접을 보고 후회를 하고 싶었으니 말이다. 뒤이어 전화기 속 그 여자는 돌아오는 수요일 아침 9시까지 오라고 한다. 필요한 건 없냐고 하니까 필요한 건 없고 약속 시간 꼭 지키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약간의 무뚝뚝하면서 세련된 느낌의 목소리인 그 여자는 전화통화만 하는데도 뭔지 모를 아우라가 느껴졌고 왠지 저 여자 말을 허투루 들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난 약속날 지각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드디어 수요일이 찾아왔다. 혹시 몰라서 어제 저녁에 조금이나마 주름을 가려보려고 해초팩도 하고 영양크림과 아이크림도 듬뿍 바르고 그리고 머리까지 새로 했다. 난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빨리 면접 보러 나갈 채비를 했으며 제일 아끼는 옷을 장롱에서 꺼내어 입고 면접을 보러 나갔다. 집에서 7시 30분쯤에 출발하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서 난 집을 나서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대체 어떤 일이길래 과부를 구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쩌면 하늘이 내린 내게 딱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이도 맞고 과부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딱 나를 위해서 선택한 일 같았고 그 광고가 내 눈에 띈 것 또한 나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 말이다. 드디어 버스에서 내렸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 다른 버스를 타려고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버스가 없었다. 난 시간도 거의 다 다가왔고 지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택시를 부르니 택시가 버스 정류장 앞에 섰고 나보고 어디 갈 거냐고 하길래 산 69번지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나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정말이냐고 묻는 거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이 바닥에서 택시 일을 수 없이 해봤지만
그 집까지 간다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다는 거다. 난 그래서 아니 택시 안 타고 자차를 타고 다닐 수 있지 않냐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멋쩍은 듯 그냥 웃고 만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릴 때만 해도 나름 주위에 건물들도 있었고 집들도 있었는데 이 택시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깊숙한 산길을 들어가는 기분이다. 그래서 난 아저씨에게 맞게 가는 거냐고 하니까 맞다면서 산 69번지 간다면서 그것도 몰랐냐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나를 눈밀로로 쭉 보더니 보니까 그 집에서 사시는 분 같지 않은데 그 집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산을 통째로 갖고 있는 소유주라면서 엄청 큰 부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집 주인이 누군지 소문만 무성하다며 한 번도 이 집 주인이거나 이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마주치기가 어려운데 자기는 오늘 나를 처음 본 거라면서 신기해한다. 뒤이어 나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 집에 가는 거냐고 하는데 그래서 난 과부 면접 보러 가는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초면에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꼭 참고 있었다. 한편으론 기분이 좋았다. 이 아저씨 말대로라면 내가 면접 보러 가는 곳이 엄청 부자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1억 원을 월급으로 주나 싶었다. 어느덧 택시는 산길을 달리고 달려서 멈춰섰다. 그리고 택시기사는 다 왔다면서 내리라고 하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니 죄다 나무의 풀밖에 없는 산기슭이었는데 순간 난 내 눈을 의심했다. 궁전처럼 아주 큰 저택이 내 눈앞에 딱 있는 것이다. 그것도 산기슭 안에 저렇게 고급스럽고 큰 집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택시 아저씨에게 택시비를 지불했는데 택시 아저씨는 운전석에서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나에게 조심하라고 말을 한다. 그 말이 영 찝찝했지만 아무튼 택시 아저씨는 달려온 길을 되돌아갔다. 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누구냐고 물어볼 것도 없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난 드디어 왕이 살 법한 저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다. 순간 또다시 난 내 눈을 의심했다. 집 안에는 큰 수영장도 있었고 분수대에 아름다운 조경이 가득한 정원에 끝이 보이지 않는 나무들과 풀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정원사와 앞치마를 맞춰 입고 일하는 아줌마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 그 눈길이 여간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난 속으로 대체 이 집 뭐길래 산속에서 호텔이라도 하나 싶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까 싶었으니 말이다. 그때였다.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저번에 통화를 했던 아우라 넘치는 그 여자였다. 머리를 곱게 넘기고서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은 그 여자는 50대 중반처럼 보였는데 날 보고 면접 보러 왔냐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무뚝뚝한 말투로 5분 늦었다고 한다. 난 놀라서 시간을 보니 9시 5분인 거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 여자는 무뚝뚝한 목소리로 안으로 들어오란다. 드넓은 정원을 뒤로 하고 드디어 궁전 같은 집 안으로 들어가니 영화에서나 나오는 고급저택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고 만다. 아름다운 샹들리에는 천정마다 매달려 있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으며 바닥은 고급 대리석에 그리고 벽마다 비싼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운 저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층, 3층,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높게 뻗은 계단이 있었고 그리고 큰 벽난로도 눈에 들어왔다. 난 이 집이 마음에 들었다. 어떻게 해서든 난 과부 면접에 뽑히고 싶었다. 아니 보니까 여기 온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집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벌써부터 부풀어 있었다. 난 그 여자 뒤를 졸졸 따라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갔고 여러 개의 방 중에서 그 여자가 방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내 또래의 아줌마 30명이 줄줄이 그 방에 앉아 있는 것이다. 아우라 넘치는 그 여자는 날 보고 오늘 제일 늦게 온 사람이 바로 나라면서 저 틈에 가서 앉으라고 하는 거다. 그 얘긴즉슨 여기 면접 보러 온 과부들이 30명이나 된다는 거고 그 중에 한 명이 나라는 거였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체 몇 명을 뽑길래 저러나 싶었고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도 궁금했다. 난 그 틈에 앉아서 아우라 넘치는 그 여자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반갑다면서 이 일은 하고 싶어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거라고 하는 거다. 그 축복은
바로 여러분들이 과부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중년의 나이라는 것이었다. 난 속으로 무슨 저런 게 다 축복인가 싶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페이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겠다며. 페이는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한 달에 1억이 맞다고 한다. 그러자 숨죽이며 듣고 있던 30명의 과부들 모두가 웅성웅성하기 시작했고 놀라기 시작했다. 그리곤 이내 다른 과부 한 명이 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아우라 넘치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여기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거다. 여러분들 중에 뽑히는 단 3명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때 알려줄 수 있다고 했다. 난 너무나 궁금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무조건 3명 안에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곤 바로 면접으로 들어간다면서 모두들 아침을 못 먹고 오지 않았냐며 가서 아침부터 먹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명심해야 될 게 지금부터 면접이란 걸 잊지 말라고 한다. 모두들 다시 1층으로 내려갔고 1층 한켠에는 엄청 크고 길다란 식탁이 놓여 있었다. 고급 호텔에서 줄을 이루는 세팅이 정교하게 놓여져 있었는데 우린 거기에 앉았고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자 내 옆에 아줌마 한 명이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나에게 말을 시킨다. 이건 면접이 아니라 호강하러 온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난 그 아줌마에게 대답을 할 뻔했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아우라 넘치는 그 여자가 나에게 말을 걸은 그 아줌마 곁으로 다가가서 어깨에 한 손을 올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탈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에 방금 내 옆에서 말을 했던 그 과부 아줌마는 놀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우라 넘치는 여자에게 말을 하니 아우라 넘치는 여자가 하는 말이 아까 분명히 지금부터 면접이라 했고 우리들만의 룰이 있는데 당신은 탈락이 되셨다며 안타깝지만 과부 면접에서 탈락됐으니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 그러자 그 아줌마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보고자 미안하다며 이제부터 말 안 하고 조용히 밥만 먹겠다고 하니까 이미 탈락이라며 어쩔 수 없단다. 그 말에 그 아줌마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무릎까지 꿇으며 제발 면접이라도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다시 사정하니까 아우라 넘치는 그 여자는 칼같이 그 여자를 잘라버리듯이 안 된다고 하면서 주위 사람을 부르자 건장한 남자 2명이 와서 그 아줌마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 아줌마를 쳐다봤고 모두가 이게 뭔 일인가 싶었으며 모두의 얼굴에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나 역시도 이 면접 쉽게 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더욱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였다. 2층에서 자꾸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어서 좀 전까지 우리들이 있었던 2층을 잠시 올려다봤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그분은 한동안 나를 보다가 휠체어를 밀어주는 다른 여자와 함께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느낌에 저 할아버지가 뭔가 있어 보였다. 저 할아버지가 분명 이 집 주인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불이 툭 하고 꺼지더니. 잘 들으셨나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는 보다 빠르게 그때 그 사연에 올라오는 사연과 함께 하실 수 있답니다.